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년사랑센터의 귀염둥이 선영입니다. 우리 오라버니들은 자동차 안에서 사랑하는 애인과 짜릿한 시간을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자동차에서의 관계는 부부든 연인이든 참신하고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매우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심박수를 높이는 일이죠. 특히 그동안의 관계가 너무 단조로웠다면 차에서의 해피타임은 관계를 다시 불태울 수도 있게 해줍니다. 왜냐면 차에서의 관계는 짜릿한 긴장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연애 초기의 설레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막 시작한 연인들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자동차 안에서 즐길 때는 위치와 자세를 잘 잡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차 안에서는 다양한 자세들을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잡는 자세로 끝까지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 여성 상의를 선호하는 커플이었다면 더 만족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 상의는 차 안에서 취하기 가장 쉬운 자세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자세는 앞좌석이든 뒷좌석 어디에서든 하기 좋습니다. 차에서 할 땐 차 안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자세에 따라 색다른 쾌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반평도 안 되는 자동차라는 좁은 공간에서 앞좌석, 뒷좌석을 활용해서 즐길 수 있는 팁과 추천하는 차종까지 다방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쉽게 벗을 수 있는 옷과 가벼운 스킨십. 차 안에서는 충분한 전이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 전에 사전 흥분도를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게 좋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불편하기에 쉽게 입고 벗을 수 있거나 입은 상태에서도 가능한 복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복장으로는 스커트나 원피스가 좋습니다. 더 쉽게 스킨십이 가능하면서 언제든 속옷을 벗을 수 있고 비상시에는 치마를 내리면 손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남성의 복장으로는 몸에 꽉 끼는 청바지보다 부드러운 질감의 바지를 입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작정하고 두 사람이 즐기려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속옷을 입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속옷을 입지 않고 차에서 한다는 상상을 하니 온몸이 짜릿한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 오라버니들도 그렇지 않나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가벼운 스킨십과 말들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차 안에서는 결합을 통한 쾌감보다 장소와 상황이 주는 쾌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야한 농담이나 대화로 기분을 업시키고 서로의 몸을 가볍게 터치하면서 감정을 고조시켜 주세요. 두 번째, 선영이가 추천하는 차에서 하는 방법. 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좌석의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한번 위치를 정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정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 자꾸 위치를 옮기다 보면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불편한데 굳이 차에서 해야 하나? 그러다 보면 결국 차에서 못하고 허탕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 좌석의 위치를 잘 정해야 합니다. 우선 운전대가 있고 각종 기계들이 모여있는 좁은 운전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실수로 빵빵 클락션을 울릴 수도 있고 기계를 잘못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운전대가 있기 때문에 폭이 좁고 몸이 걸려서 몰입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수석에서 해야 합니다. 먼저 남자가 조수석에 앉은 다음에 여자를 마주보는 자세로 올려 태워주셔야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여성 상의 자세와 유사합니다. 이런 자세에서는 진한 스킨십과 합체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세를 취하기 전에 하체는 탈의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줘야 합니다.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밀어넣고 등받이를 끝까지 내린 뒤에 여자가 조수석에서 다리를 들고 남자는 레그룸이나 시트에 무릎을 꿇고 왕복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일종의 정상의 응용 자세라 볼 수 있죠. 여자가 침대 가장자리에 있고 남자가 침대 바깥에서 결합하는 자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자가 체격이 좀 크다 싶은 경우에는 밖에서 눈에 잘 띄거나 남자의 자세나 행동이 매우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하는 차 종류. 자동차 특성상 공간이 넓어 다양한 자세를 구사할 수 있는 SUV가 가장 좋지만 다른 차라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경차에서도 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천장이 높으면 좋기 때문에 경차 중에서도 마티즈보다는 아토스나 비스토 같은 톨보이 타입이 좋습니다. 참고로 2022년 국내 출시된 전고 높은 경차는 현대 캐스퍼와 기아, 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 내부에서 움직이기에는 차의 길이보다는 높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고가 낮은 세단이나 쿠페보다는 오히려 실용적 디자인의 차량들이 더 편합니다.
또한 변속기와 센터페시아 부근의 높이가 낮아야 접근성과 공간 확보가 유리합니다. 즉 차체가 작고 낮은 컨버터블 스포츠카나 뒷좌석이 없는 2인승 차는 뚜껑을 열지 않는 이상 사실상 차에서 확일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뚜껑을 열고 하면 동네방네 소문만 내는 꼴이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차종은 SUV입니다. 특히 쉐보레 올란도의 경우 뒷자리를 다 폴딩시키고 얇은 매트만 있다면 어떤 자세든 마음껏 구사할 수 있습니다. 스타렉스는 3인승 패널밴 한정으로 프라이버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시트도 없기 때문에 짐칸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운 겨울엔 차문은 잠그고 썬루프는 열기. 자동차 안에서 하게 되면 두 사람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김이 서리게 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잭과 로즈가 자동차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 김이 서린 자동차 유리창에 로즈의 손바닥이 닿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처럼 격렬한 움직임에 차의 김서림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겨울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썬루프를 살짝 열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차 안 유리에 김이 너무 서려서 주변에서 바로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차문은 반드시 잠그셔서 혹시라도 밖에서 누가 열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어는 주차 모드. 당연한 이야기지만 차에서 할 때는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조수석에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될 때 기어가 풀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차 안에서 여러 자세로 하다 보면 변속기를 팔이나 발 등으로 밀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주차 상태에서 D나 중립으로 가버리면 차가 굴러가 버릴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엔 더워서 차에 시동을 켜서 에어컨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변속기가 들어가 버리면 차가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할 테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소리는 최대한 내지 않기.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남들에게 들키면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특히 썬루프를 개방한 상태에서는 꼭 참고 소리를 최대한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두 몰려와서 오라버니들의 사생활을 구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 안에서 환상적으로 즐기는 방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제가 처음으로 차에서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 재밌었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들도 이런 특별하고 신선한 장소에서 관계를 했던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추억들을 회상하며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사랑센터의 귀염둥이 막내 선영이었습니다. 오라버니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춥죠? 이럴 때일수록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항상 오라버니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